2019 학생 여러분, 2차 지필평가 끝나고 좀 쉬셨나요? 모두 시험 보느라 우리 상일고 1학년 친구들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오늘부터는 역학적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온라인으로 먼저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역학적 시스템은 어떤 내용을 배울 거냐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지구죠, 지구. 우리가 지구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중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중력 영향 하에서 우리가 운동을 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운동을 하는지 알아볼 거고요. 다음에 관성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조금 알아볼 거고요. 우리는 살면서 서로 충돌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운동하다 보면은 충돌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운동량, 충격량의 관계에 대해서도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중력을 좀 알아볼 거예요, 중력. 우리 부교재 64쪽 한번 보시죠. 거기 보시면 역학적 시스템이라고 나와 있고 그 밑에 괄호 1번 있죠. 거기다가 중력이라고 써주세요. 중력. 중력이란 뭐냐? 지구와 물체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힘이다. 지구와 물체 사이에 서로 상호작용하는 힘인데 일반적으로는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에 작용한다. 여러분 만류인력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만류인력. 만류인력하고 조금 이제 비교를 해보자면은 만류인력은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의 사이에 작용하는 끌어당기는 힘인데 중력은 만류인력에서 두 물체 중에 한 물체가 지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거의 개념은 거의 비슷한데 지구상에 있는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만류인력이 중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 밑에 보시면 중력의 크기라고 나와 있는데 중력의 크기는 일반적인 만류인력하고 비슷해요. 여기 밑에 보시면 빈 공간 있죠? 거기에 동그라미부터 필기 한번 해볼게요. 동그라미가 있는데 여기 이 물체가 뭔지 모르겠지만 A라고 할게요.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동그라미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B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얘네가 질량이 서로 있기 때문에 B는 A를 이렇게 끌어당기고요. 여기 써보세요. B가 A를 당긴다. 당기는 중력이 있고요. 다음에 그리고 여기 한번 봅시다. 이 힘은 A가 B를 당기는 중력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 두 힘은 서로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다. 서로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로 작용한다. 방향은 반대다.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래서 중력은 일반적으로 질량이 클수록 두 물체 사이의 거리는 가까울수록 끌어당기는 힘도 커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력은 만류인력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이 두 물체 중에 하나가 지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에 우리 동그라미 2번 한번 봅시다. 중력은 어떤 특징을 가지냐. 이거 그냥 만류인력이라고 써도 괜찮습니다. 중력 대신에 만류인력이라고 써도 괜찮아요. 이런 중력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물체가 서로 접촉했을 때뿐만 아니라 떨어져 있어도 작용한다. 떨어져 있어도 작용한다. 우리 1학년 친구들 여기 분필이 있는데 선생님이 놓게 되면은 아래로 떨어지죠. 여기 공중에 떠 있는데 선생님이 놓게 되면은 이렇게 떨어지죠. 이렇게 떨어지죠. 그래서 지금 분필이랑 지구랑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중력이 작용하니까 선생님이 손을 놓게 되면은 중력을 받아서 얘가 아래로 떨어지는 거죠. 다음에
밑에 봅시다. 지구 중력은 지구의 중심 방향이다.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의 중심 있죠? 이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한다는 거죠. 이 방향, 지구의 중심 방향으로. 다음에 우리 밑에 한번 봅시다. 우리가 무게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죠. 무게. 여러분이 질량과 무게를 조금 혼돈을 하는데 무게라고 하는 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힘의 크기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장소에 따라서 측정 값이 달라지게 되더라. 작용하는 힘의 크기니까. 질량은 절대적인 양인데 무게라고 하는 거는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질량 때문에 나타나는 중력의 크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땅바닥에 있을 때랑 아주 높은 산에 있을 때랑 지구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조금 차이가 나죠. 선생님이 좀 과장해서 그리긴 했는데 이렇게 거리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중력의 크기는 즉 사람의 무게는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밑에 또 같은 요런 평지라고 해도 같은 평지에 있다고 해도 여기 밑에 만약에 엄청 무거운 철광석이나 이런 밀도가 큰 이런 게 묻혀 있으면은 이 사람이 이제 지구로부터 받는 힘 외에도 여기 뭐가 있냐에 따라서 또 무게가 달라지기도 하죠. 아무튼 그렇다는 거. 요거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밑에 한번 봅시다. 중력은 어떤 역할을 하냐. 중력의 역할 한번 볼게요. 지구상의 모든 물체는 중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모든 물체에 중력이 작용한다. 다음에 행성이라고 하는 거 수금지와 목토, 차원해에 있죠. 얘네들은 태양의 중력을 받으며 공전을 하고 운동하고 다른 지구의 중력을 받으며 운동한다. 중력이 있어야 공전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원운동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뭐라고 하면 좋을까? 원운동. 여러분이 이제 원운동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림을 그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지금 동그란 돌멩이가 있고요. 여기에 실을 이렇게 묶었어요. 실을 묶어서 이렇게 회전을 시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회전을 시킨다고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얘가 이 방향으로 회전을 할 수 있는 거는 중심 쪽으로 잡아당기는 힘, 구심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단 말이에요. 원운동이 가능한 거는. 그래서 내가 여기 실을 계속 중심 쪽으로 잡아당기기 때문에 원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태양이 있죠. 우리 1학년 친구들 여기 태양이 있고요. 태양 주변에 수성도 있고 금성도 있고 지구도 있고 있겠죠. 우리 지구 한번 봅시다. 우리 지구에 사니까. 그래서 지구가 여기 태양 주위를 공전할 수 있는 것도 여기 중심 쪽으로 향하는 힘, 중력이 있기 때문이다. 태양과 우리 지구 사이에 중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구가 계속 이렇게 원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아까 그림처럼 실은 붙어 있진 않죠. 실은 없지만 중력은 접촉하든 접촉하지 않든 작용한다고 했으니까 이 중력 때문에 계속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할 수가 있는 거죠. 달도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것처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다음에 3번 한번 봅시다. 중력에 의해서 강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고요. 사과는 아래로 떨어진다. 뉴턴이 사과나무 밑에서 사과 떨어지는 거 보고 중력의 개념을 생각했다고 하죠. 그래서 중력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밑에 보시면 중력을 받는 물체의 운동이 있는데 여기에 별표 한번 해봅시다. 우리 1학년 친구들 여기까지는 어렵진 않죠? 여기 부분이 이제 물리 부분이거든요. 물리 부분이라고 물리면 안 됩니다. 이게 이과생 개그라고 생각해 주세요. 64쪽에 중력을 받는 물체는 어떤 운동을 하냐.
중력을 받는 물체는 어떤 운동을 하냐.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형의 운동이 있을 수 있겠는데 우리 올해는 크게 두 가지 배울 거예요. 밑에 1번 보시면 자유낙하 운동 있죠? 자유낙하 운동. 우리 1학년 친구들 자유낙하 운동에다가 네모 이렇게 해주시고요. 중력을 받는 물체 운동 중에서 첫 번째 유형 자유낙하 운동 할 거고요. 다음에 우리 65쪽 한번 봅시다. 1학년 친구들 65쪽에 보시면 거기 아래쪽에 보시면 괄호 2번이라고 나와 있고 수평 방향으로 던진 운동이 있죠. 수평 방향으로 던진 운동. 여기도 네모 쳐주세요. 우리 이렇게 두 가지 할 겁니다. 자유낙하 운동, 수평 방향으로 던진 운동. 이 두 가지 할 거니까 하나하나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자유낙하라는 말이 뭐냐. 자유낙하는 말 그대로 그냥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렇게 따로 내가 힘을 줘가지고 이렇게 패대기 치듯이 던지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손을 놔서 떨어뜨리는 거를 자유낙하라고 하는데 이때 공기 저항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하는 걸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해요. 거기 1번에 봅시다. 공기 저항을 무시할 때 공기 저항이 없다고 할 때 밑줄 쳐주세요. 조건이 중요해요. 공기 저항을 무시할 때 물체가 다른 힘 외에 다른 힘 없이 중력만 받아서 낙하하는 걸 우리가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유낙하하는 물체는 물체의 운동 방향으로 자유낙하하는 물체는 물체의 운동 방향 대부분 아래로 떨어지니까 여기서는 뭐 연직 방향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연직 방향으로 지구의 중력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작용한다. 뭐 처음에만 작용하고 나중에 안 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낙하가 멈춰도 계속 작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밑에 보시면 우리가 높은 곳에서 물체를 떨어뜨렸을 때 이 공을 분석을 한번 해봤대요. 사진을 찍어봤는데 어떻게 사진을 찍었냐면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촬영을 했대요. 1초마다, 2초마다, 3초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촬영을 했더니 우리 1학년 친구들 오른쪽에 그림 나와 있죠. 이 그림 한번 봅시다. 거기 보시면 공을 내가 뭐 1초면 1초, 2초면 2초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는데 처음에는 공이 이렇게 있다가 1초일 때, 그 다음 1초일 때는 여기, 그 다음 1초일 때는 뭐 여기. 아이고 공이 점점 늘어나고 있네. 다시 크게 늘어나고 있네. 여기 그 다음 1초일 때는 여기, 그 다음 1초일 때는 여기, 그 다음일 때는 여기, 그 다음일 때는 여기. 이런 식으로 내가 1초마다 이제 공이 떨어질 때 1초마다 얘를 촬영을 했더니 점점 공의 이동 거리가 증가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공의 이동 거리가 점점 증가하더라. 그래서 거기 화살표에다가 한번 써봅시다. 우리 1학년 친구들. 시간에 따라서 공의 이동 거리가 점점 증가하게 되고 이동 거리가 증가한다는 말은 지금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찍었기 때문에 속도도 증가하는데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더라. 일정한 비율로 공이 점점 빨라지더라. 그 일정한 비율이 얼마냐면은 나중에 또 할 거예요. 1초에 9.8m/s씩 증가한다. 거기 밑에 써주세요. 1초에 9.8m/s씩 점점 증가하더라. 이렇게 써주시고 거기 65쪽 한번 봅시다. 65쪽. 우리 1학년 친구들
여러분이 이제 속도, 가속도 뭐 이런 거 개념을 조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볼게요. 거기 보시면 참고라고 나와 있죠. 우리 1학년 친구들. 여러분 속도라고 하는 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속도, 속력. 여러분이 많이 이제 혼동해서 쓰는데 속력이라고 하는 건 시간당 이동거리, 속도라고 하는 건 시간분의 변위라고 해서 방향까지 고려한 이제 개념인데요. 아무튼 빠르기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가속도는 뭐냐? 그러면 가속도는 뭐냐? 가속도는 우리가 A라고 대부분 기호로 나타내요. 우리 1학년 친구들, 속도는 우리가 V라고 하죠. 가속도는 A라고 하더라. A. 그래서 요거 여러분 A라고 써주시고요. 가속도는 물체의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다. 물체의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을 우리가 가속도라고 얘기를 하죠. 가속도라고 한다. 여기 보이시나요? 우리 1학년 친구들 혹시 안 보일까 봐 다시 안 보일까 봐 선생님 왼쪽에다가 쓸게요. 이제 65쪽. 참고, 가속도는 A라고 나타내는데 물체의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으로 정의가 되더라. 우리 1학년 친구들 거기 밑에 보시면 자동차가 이렇게 지금 이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자동차가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0초에서 시작을 했는데 얘가 1초가 됐을 때는 속도가 더 빨라졌고요. 1초가 됐을 때는 처음에는 5m/s였는데 1초일 때는 속도가 10m/s래요. 다음에 2초가 됐을 때는 속도가 더 빨라져가지고 얼마가 됐냐면 15m/s. 다음에 3초가 됐을 때는 속도가 더 빨라져서 20m/s가 됐다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죠. 그래서 이 자동차의 가속도를 구해보면은 방금 가속도라고 하는 건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라고 했죠.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그러면 우리 지금 시간은 몇 초 간격이에요? 1초 간격이죠. 1초. 초를 우리가 세컨드라고 하니까 1초분에 지금 속도가 얼마씩 늘어나고 있어요? 5씩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5m/s. 이걸 정리하면은 5m/s 제곱이죠. 이 차는 그래서 가속도가 5m/s 제곱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죠. 여러분 혹시 이거 좀 헷갈리실까 봐 그러는데 얘는 미터/s는 좀 있어 보이려고 이렇게 쓴 것이 요거에 똑같은 거예요. S분의 M 얘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얘를 여기서 왜 이렇게 됐냐 질문하는 친구들이 작년에 있었거든요. 선배들 중에서. 그래서 한번 써볼게요. 한 번만. 5m/s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죠. 미터/s를. 다음에 1초는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그리고 분모는 1. 지금 분자가 1초인 거죠. 여기 아랫부분에서는 지금 밑에 1이 생략되어 있고 여기 1초인 거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분수가 되어 있으면은 가까운 것끼리 곱해서 분모에다가 넣고 1초의 제곱이니까 세크 제곱, 먼 것끼리 모아서 분자에 넣으면은 이렇게 되죠. 얘를 정리하면은 5m/s 제곱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다음에 등 가속도 운동은 뭐냐? 등 가속도 운동. 우리 1학년 친구들 등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세요. 한자로 같을 등. 가속도가 같다는 거예요.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써주세요.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이다. 속도가 점점 빨라지긴 하는데 일정하게 같은 비율로 계속 변하는 비율이 일정하다, 그 소리죠. 그래서 밑에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1학년 친구들. 여기 보시면 지금 빈 공간에 그래프 그려주세요. 가로축에 시간이라고 써주시고요. 세로축에 속도라고 써주시고요. 등 가속도 운동은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증가하긴 증가하는데 이렇게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는 걸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즉 가속도에 해당한다. 기울기가 가속도 A에 해당한다. 여러분 수학에서 많이 보셨죠? 1차 함수 그 형태예요.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우리가 이제 속도의 변화량을 봤을 때 증가하기는 증가하는데 또는 감소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 비율이 일정하다. 이걸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만약에 이 그래프가 이거는 그려도 되고 안 그려도 돼요. 시간분의 가속도라면 등가속도 운동은 이런 식으로 나타났겠죠. A. 시간이 갈수록 가속도가 이렇게 일정하다. 이렇게 그릴 수도 있는 거고 시간 속도 그래프로 그릴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다음에 밑에 중력 가속도 한번 봅시다. 중력 가속도. 우리 1학년 친구들 오늘 거의 다 했어요. 오늘 좀 어려운 거 해가지고 그런데 거의 다 했습니다. 1학년 친구들 이제 거의 다 했어요. 중력 가속도 한번 봅시다. 그러면 중력 가속도는 뭐냐? 중력 가속도는 아까 우리 가속도는 A라고 한다고 했죠. 근데 중력 가속도는 특별히 G라고 우리가 불러줘요. 그래서 지표면 근처에서 다른 힘 없이 중력에 의해서만 자유낙하게 되면은 얘가 가지는 가속도인데 그 값이 9.8 m/s 제곱이다. 9.8 m/s 제곱. 그래서 아까 64쪽 맨 밑에 보시면은 자연낙하하는 물체가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데 1초에 9.8m/s씩 증가한다고 했죠. 중력 가속도를 봤기 때문에 1초에 9.8씩 계속 증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 중력이랑 중력 가속도,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해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비스듬히 던진 운동, 수평 방향으로 던진 운동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에 봐요. 빠이.